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서 3살, 5살, 7살 서로 색이 너무 다른 3남매를 키우고 있는 현직 프로페셔널 맘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둥이 가정, 형제 자매 간 우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 양육의 5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둥이 가정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싸우는 소리와 그리고 아이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중재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저에게는 챌린지인데요. 되게 도전이 되는데, 자, 이 아이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 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5가지의 방법을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형제 자매 간에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이 비교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컨대 저희 첫째는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키해요. 좀 까다롭고 잘 먹지 않고, 반면에 우리 둘째는 뭐를 줘도 잘 먹는 그런 돌쇠 같은 그런 식성을 가졌는데요. 우리 첫째가 밥을 안 먹는 걸 보고 제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첫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데니야, 에나벨 봐봐. 얼마나 잘 먹니? 저렇게 잘 먹으니까 너보다 2살이나 어린데도 너랑 키가 똑같지? 너도 키 크고 싶지? 잘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 마음의 동기는 이 말을 듣고 우리 데니가 자극을 받아서 더 잘 먹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비교를 하는 순간 우리 첫째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엄마가 나를 내 동생이랑 비교하네? 엄마는 내 동생을 더 좋아하네? 엄마는 나를 싫어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첫째와 둘째, 내지는 둘째와 셋째, 서로 형제 자매 간에 비교를 하는 말은 빼주십시오.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첫째는 이를 굉장히 잘 닦아요. 혼자서 깨끗하게, 그리고 오래 2분 이상 자기 혼자 닦는 반면에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이 닦는 거를 막 정말 너무 싫어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닦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거의 전쟁이에요, 이 닦는 게. 그래서 첫째 이를 닦아주면서 제가 첫째 이를 같이 닦으면서 데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니야, 너 정말 잘한다. 너희 동생도 너같이 이렇게 이를 잘 닦았으면 얼마나 좋겠니? 너처럼 이렇게 말 잘 듣는 그런 아이만 있었으면 참 좋겠어. 저의 동기는 첫째를 칭찬한답시고 둘째를 끌어들였죠. 못하는 둘째를 끌어들여서 첫째를 올려준 건데, 이 칭찬의 방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둘째한테도 이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첫째에게도 자꾸만 눈치 보는 아이로 키울 수가 있어요. 엄마가 내가 이걸 잘했을 때 동생이랑 비교를 해서 나를 칭찬해줬네? 다음번에 더 잘해야겠네? 그리고 항상 이 둘째 그리고 셋째에게 경쟁심이 붙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자기가 즐거워하거나 그 동기가 우러나와서 하기보다는 쟤랑 경쟁해서 이겨야지 엄마가 칭찬해 줄 거야. 이런 불안감에서 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여러분의 있는 그 마음 그대로를 이야기하셔야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하는 방법은 안 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이 형제 자매 간에 서로가 서로를 감사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녁을 먹기 전에 가족들이 같이 모입니다. 그 시간이 유일하게 가족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인데, 그때 저는 하나의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녁을 먹기 전에, 얘들아, 오늘도 우리 감사 게임을 할 거예요. 자, 오늘도 밥을 먹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웠던 부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했던 부분을 한 사람씩 턴을 가져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부터 시작할게. 그리고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데니가, 엄마가 데니 학교에서 픽업할 때 엄마를 보자마자 아주 예쁘게 스마일 하면서 엄마한테 확 안겨서 엄마는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 데니가 엄마를 보고 웃을 때 엄마 마음도 덜컹 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어. 데니야, 예쁘게 웃어줘서 고마워. 엄마가 너 픽업해줬을 때. 그리고 에나벨, 네 엄마가 너 픽업할 때 데니 언니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너희들끼리 굉장히
잘 건너줘서 엄마 마음이 너무 좋았어. 그 아까 전에 횡단보도 녹색 어머니, 저 여기서는 롤리팝 아주머니라고 하는데, 롤리팝 아주머니 지시에 따라서 언니 손을 잡고 그리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주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고마웠어. 고마웠어, 에나벨. 그리고 조니, 아까 전에 엄마한테 주스를 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주스 말고 물 마셔 했을 때 네가 화가 나는 게 보였어. 굉장히 화가 났는데 다른 때처럼 엄마를 때리거나 소리치지 않고 엄마한테 Mommy, I am sad. 엄마 나 너무 슬퍼요 하면서 엄마의 발을 꽉 안아줬어. 엄마의 다리를 안아줬어. 그리고 네 스스로 그 화를 가라앉힌 다음에 But I still want to have juice. 하지만 엄마 나 아직도 주스가 마시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 네가 네 스스로 화를 조절하려고 노력해주고 그리고 엄마를 때리는 대신에 엄마 발을 꽉 안아줘서 엄마는 너무너무 기뻤어. 그리고 너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에 엄마는 너무너무 뿌듯했어. 고마워. 네가 원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스스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서 엄마는 네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고마워 조니야. 그래. 그래서 제가 먼저 가족들에게 그 감사했던 일 하나하나씩을 이야기해주고 자 다음은 누가 턴할래? 라고 하면 분명히 아이들이 짜요 하면서 가끔은 말도 안 되는 걸로 감사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가족들끼리 함께 웃고 그리고 저녁을 먹기 전까지 서로 간에 본딩 타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아이들에게는 이 감정의 카테고리 안에 감사라는 카테고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녁 먹기 전에 꼭 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감사의 카테고리가 없을 땐 그냥 지나쳤던 일들이 이제는 언니를 잘 봐야지, 동생을 잘 봐야지, 저녁 먹기 전에 이런 게임 할 텐데 나도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들 감사의 거리를 아이들이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감정도 그전에는 무조건 내 거야! 무조건 줘! 막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주장만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타인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관찰을 넘어서 감사로 변화할 수 있는 건강한 감정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녁 먹기 전에 감사 게임을 하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것은 무엇이냐? 이건 팀워크 저금통 팀워크 저금통을 만드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사실 저는 보상과 관련된 양육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처음에 아이를 갖고 아이가 자라면서 저는 보상을 많이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은 아이의 행동 변화를 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것 중에. 그래서 데니야 오늘 이거 먹으면 엄마가 데니 좋아하는 케이크 줄게요. 이렇게 하면 데니가 먹기 싫은 것도 우걱 하면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에나벨 오늘 네가 양치질을 하면 엄마가 내일 에나벨이 가고 싶었던 슈가월드에 데려갈게요. 이렇게 하면 에나벨이 그렇게 하기 싫은 양치질도 자기네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보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지만 제가 느꼈던 딜레마가 뭐냐면 보상은 가면 갈수록 더 커져야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의 인성이 점점 이상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엄마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나 이 닦으면 뭐 해줄 거야? 엄마 나 밥 먹으면 뭐 해줄 거야?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당연하다는 것보다는 엄마가 뭘 해줘야지만 내가 이 당연한 걸 해주겠다. 그러면서 해주면서도 너무 떳떳한 거예요. 해주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고 있어 라는 그러한 행동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특히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보상을 안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한 가지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제너러스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녀와 자녀, 우리 데니와 에나벨 그리고 데니와 조니 자매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금통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1불이나 50센트나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넣어줘요. 그래서 제가 어떤 타스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조용할 때가 많아요. 싸울 때보단 사실은. 그래서 조용할 때 이렇게 제가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했는데 아이 둘이 서로 이거 색칠 공부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언니 여기 해, 나는 여기 할게. 그러면서 멋있는 색칠 공부를 끝내갖고 엄마 look at this 하면서 엄마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데니 애너벨 너희 둘이 팀워크가 돼서 팀이 돼서 이렇게 멋진 마스터피스를 그렸구나. 엄마 마음이 너무 뿌듯해. 너희들이 같이 앉아서 10분이 됐던 20분이 됐던 이렇게 멋진 그림을 같이 만든 너희들의 팀워크가 엄마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자, 그 보답으로 엄마가 1불 넣어줄게. 그리고 이제 그 팀워크 저금통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매달 말이 되면 그 모아진 돈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셋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영화 보러 갈까? 아니면 롤리팝 랜드를 갈까?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 K마트에 가서 서로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살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 돈으로 뭘 할까?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그리고 서로 네고시에이션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팀워크 저금통도 저는 보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서로 간에 우애 있고 서로 간에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보상을 잘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특히 아이들이 싸우는 횟수가 급격하게 싸우려고 막 하다가도 그러면서 이렇게 저금통을 보는 거죠. 저금통을 보면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엄마가 관찰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똥똥똥 넣어주는 그 코인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우리 애나벨과 데니가 같이 물감놀이 하던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이시나요? 우리 첫째 데니가 동생 애나벨을 뒤에서부터 끌어안아준 사진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조니가 태어나서 아직 걷지 못할 때 아빠가 아기띠로 조니는 등에다가 업고 그리고 애나벨은 앞에다가 안고 근데 둘이 사진 보시면 손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점핑카슬에 가서 조니가 아직 스스로 쓸지 못할 때인데 누나들이 방방 뛰고 조니는 앉아있는 점핑카슬에서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 우리 애나벨이 조니 기어다닐 때 그렇게 조니를 끌고 다녔어요. 애나벨 입술 보이십니까? 마치 사명감을 갖고 내가 너를 끌리라 슈퍼걸에서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씩 시간이 있을 때 저는 사진 꾸러미 특히 아이들끼리의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사진들을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어봐요. 기억나니? 그러면서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저의 기억을 따라서 추억을 아이들에게 주고 아이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엄마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설명을 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가졌구나 내 가족이랑 내 동생이 그때도 이렇게 내 옆에 있었네 내 언니가 그때도 이렇게 옆에 있었네 그리고 그 사진 속에 남아있는 그 추억과 같이 언니에 대한 애틋한 감정 동생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도 가끔씩 할 거 없거나 시간은 있는데 할 게 없으실 때 있죠? 그때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여기 사진 꾸러미 엄마랑 그때 있었던 일 기억하면서 사진 좀 볼까? 그리고 이제 사진을 꺼내놓고 아이들끼리 서로가 서로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으시고 엄마의 인풋도 넣어주시면서 엄마도 엄마 미소가 그리고 아이들도 서로 낄낄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둥이 가정, 형제와 자매 간의 우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교육의 방법. 마지막은요.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꼭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두 가지의 애착 인형이라든가 애착물이 있어요. 애착 토이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그런데 다둥이 가정이기 때문에 너 동생이랑 나눠 가져야지. 동생이 놀게끔 해. 언니가 놀게끔 해. 이렇게 우리가 힘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싸우는 게 싫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공간과 그리고 자신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만 데니와 에나벨과 조니에게 너희들이 꼭 너희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누구하고도 나누고 싶지 않은 favorite toy 2개를 가져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2개의 토이를 가져오면 그 토이마다 각각의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죠. 이름표를. 이건 데니, 에나벨.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설명합니다. 이건 데니 언니 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갖고 놀고 싶을 땐 꼭 데니 언니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런데 혹시 데니 언니가 싫어, 나는 너랑 같이 이거 쉐어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땐 화내면 안 돼. 왜냐면 이건 꼭 데니 언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데니 언니 거를 지켜줘야 돼. 마찬가지로 이건 에나벨 토이야. 그래서 여기 에나벨 이름표 보이지? 이 에나벨 토이는 에나벨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꼭 에나벨한테 허락을 받아야지만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에나벨이 너희들하고 쉐어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화내면 안 되고 그리고 뺏으면 안 돼. 꼭 에나벨이 너희들에게 허락을 줬을 때만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야. 조니 거도 마찬가지야. 자, 이거 보이지? 이거 조니 토이, 여기에 있는 조니의 이름표를 본 건 절대 만져서는 안 돼. 그런데 너희들이 만지고 싶고 놀고 싶으면 꼭 조니의 허락을 받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토이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토이를 지켜주고 존중해 주는 거야. 알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가 정말 원하는 그 토이는 지켜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가 자라감에 있어서 아이의 공간도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해주고, 우리가 침범할 수 있는 것과 쉐어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쉐어할 수 없는 것과 침범할 수 없는 그 자기만의 영역을 조금씩 늘려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침범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장소를 가질 수 있도록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이 다둥이 가정, 그리고 다둥이 가정 형제와 자매 간의 우애를 향상시키는 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채널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나요? 사실은 성장이 잘 거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